안녕하세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10분 지혜입니다. 오늘은 배움과 루틴, 즉 공자의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를 현대인의 하루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의 대부분은 급한 일이 차지합니다. 급한 일은 불을 끄듯 처리해야 하지만 삶을 서서히 바꾸는 힘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에서 나옵니다. 공자는 그 일을 배우고 때때로 익히는 것이라 불렀습니다. 배움은 지식을 늘리는 일이고 익힘은 그 지식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한 번 본 문장은 금세 사라지지만 간격을 두고 반복해 읽고 써보고 말하면 몸의 기억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는 때때로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매일 조금씩 부담 없이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루틴은 거창한 계획의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루틴은 나를 잊지 않게 하는 작은 신호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시며 오늘의 한 줄 목표를 적는 일, 출근길에 7분짜리 오디오북을 듣는 일, 점심 이후 3분 스트레칭을 하는 일, 잠들기 전에 오늘의 배움을 3줄로 적는 일, 이런 신호가 이어지면 하루는 자연스럽게 엮이고 엮인 하루가 쌓이면 우리 마음은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배움의 루틴은 성과가 없어도 자신을 믿게 만드는 잔고를 늘려줍니다. 나는 오늘도 조금은 나아졌다. 이 말이 거짓이 아니게 만드는 증거가 바로 루틴의 흔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할까요? 첫째, 작게 시작하세요. 사람은 큰 변화보다 작은 반복에 오래 견딥니다. 하루 한쪽 읽기, 단어 3개 외우기, 문장 한 줄 필사하기처럼 실패하기 어려운 문턱을 만들면 의지력이 들쑥날쑥해도 습관은 남습니다. 둘째, 시간과 장소를 고정하세요. 같은 의자, 같은 조명, 같은 음악은 뇌에게 지금은 배움의 시간이라는 깃발을 꽂아줍니다. 셋째, 배운 것을 한 번이라도 말하거나 써서 남기세요. 타인과 공유되는 순간, 지식은 기억보다 오래가는 책임으로 바뀝니다. 여기 작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직장인은 매일 출근 전 8분 동안 책에 밑줄 친 문장만 다시 읽었습니다. 한 달 뒤 그는 발표 자리에서 더 천천히, 더 정확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잠들기 전에 그날 배운 것을 부모님께 음성 메시지로 1분씩 남겼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2달이 지나자 표현력이 늘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격려하는 법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공통점은 간단합니다. 길고 화려한 계획이 아니라 짧고 꾸준한 반복이었습니다. 배움과 루틴은 멘탈 관리의 토대이기도 합니다. 번아웃은 바쁨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데도 성장이 느껴지지 않을 때 마음은 텅 비고 분노와 무력감이 번갈아 올라옵니다. 루틴은 이 공허를 메우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오늘의 작은 진전이 내일의 나를 지탱한다는 감각, 즉 자기 효능감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아직 오지 않아도 길을 잃지 않는 이유, 그것이 루틴이 주는 기쁨입니다. 공자의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는 바로 이 조용한 확신을 가리킵니다. 현대의 일은 끊임없이 맥이 끊깁니다. 메시지, 알림, 회의가 집중을 깹니다. 그래서 배움의 루틴은 분절된 집중을 전제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25분 집중과 5분 휴식의 타이머, 방해 알림을 끄는 30분 비행 모드, 기록 앱의 빠른 캡처 단축키 같은 도구는 루틴을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중요한 건 도구를 새로 사는 게 아니라 같은 도구를 같은 방식으로 반복해 쓰는 것입니다. 안정된 절차가 뇌의 비용을 덜어주고 남은 에너지를 배움에 쓰게 해줍니다. 루틴을 만들 때 한 가지 덧붙이면 좋은 원칙이 있습니다. 입손발의 3박자입니다.
입은 배운 것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 손은 적고 그려서 외부화하는 것, 발은 작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읽은 구절을 친구에게 30초로 설명하고 노트에 핵심 키워드 3개를 적고 내일 아침 그중 하나를 실천 과제로 정하는 것입니다. 말하고 남기고 움직이는 이 3박자만 지켜도 배움은 삶에 스며듭니다. 또 하나, 루틴은 나에게 맞아야 합니다. 아침형 인간이 아니어도 됩니다. 어떤 이는 밤 11시에 고요가 더 잘 맞고 어떤 이는 점심 산책 12분이 최고의 시간입니다. 중요한 건 언제든이 아니라 언제나입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최소 단위를 찾아 그 자리를 비워두는 것, 즉 스스로에게 약속된 시간대를 선물하는 일입니다. 그 약속은 크지 않아도 나를 존중한다는 감각을 회복시킵니다. 자기 존중감은 타인의 인정을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가끔은 의욕이 전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루틴의 질이 아니라 존재만 지키세요. 아무것도 하기 싫다면 책을 펴고 첫 문장만 읽고 덮어도 됩니다. 노트를 열어 날짜만 쓰고 닫아도 됩니다. 0분과 3분의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끊어지지 않았다는 심리적 연속성이 다음 날의 회복 탄력성을 높입니다. 루틴은 기록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연결만 유지하면 속도는 어느 날 자연히 올라옵니다. 이제 오늘의 실천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엔 한 줄 목표, 낮엔 짧은 메모, 밤엔 3줄 복기. 이 3가지가 배움의 최소 루틴입니다. 한 줄 목표는 오늘의 초점을 만들어주고 낮의 메모는 관찰력을 길러주며 밤의 복기는 익힘을 완성합니다. 여기에 주말 15분만 투자해 주중 기록을 훑어보면 작은 점들이 선이 됩니다. 선이 방향이 되고 방향은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합니다. 방향을 가진 속도는 천천히 가도 멀리 갑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문장을 하나 제안합니다. 나는 오늘도 배웠고 조금 더 선명해졌다. 이 문장을 잠들기 전 속으로 천천히 읊조려 보세요. 오늘이 뜻대로 흐르지 않았더라도 배움의 흔적이 한 줄이라도 있다면 그날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배움은 삶을 곧게 세우고 익힘은 그 삶에 숨을 불어넣습니다. 내일의 나는 오늘의 반복을 담습니다. 그러니 작게, 그러나 깊게, 서두르지 말고 멈추지도 말고 안녕하세요로 시작한 이 시간을 안녕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가 어지러웠더라도 한 줄의 배움이 있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내일은 그 한 줄을 다시 펼쳐보며 때때로 익히면 됩니다. 기쁨은 큰 성취가 아니라 작은 지속에서 피어납니다. 우리가 매일 같은 시간에 스스로를 다시 만나는 그 자리가 조용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자리이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배움의 루틴을 이어가려면 작은 마찰을 줄이는 일이 중요합니다. 책을 읽고 싶다면 책을 찾는 시간을 없애세요. 자주 앉는 자리에 얇은 책을 한 권 늘 펴두고 휴대폰엔 독서 앱을 가장 앞 화면에 놓습니다. 운동을 하고 싶다면 운동복과 신발을 침대 끝에 미리 꺼내두세요. 글을 쓰고 싶다면 문서 템플릿을 만들어 오늘의 노트라는 이름으로 바로 열리게 설정하세요. 환경을 바꾸는 일은 의지보다 강합니다. 의지는 소모되지만 환경은 습관을 밀어줍니다. 또 하나, 배움의 깊이는 질문에서 자랍니다. 같은 문장을 읽어도 좋다에서 끝나면 기억이 얕고 왜 좋지? 어디에 쓸 수 있지? 라고 묻는 순간 기억은 뿌리를 내립니다. 질문은 지식의 방향을 부여합니다. 오늘 읽은 한 단락에서 내일 실험할 것을 하나만 골라보세요. 예컨대 업무 시작 전 3분 동안 오늘의 핵심 결과를 손글씨로 적기 같은 사소한 실험도 좋습니다. 실험은 실패해도 배움이 남고 성공하면 루틴이 늘어납니다.
배움에는 느린 시간도 필요합니다. 빨리 읽고 빨리 넘기는 속도는 때로 이해를 흩뜨립니다. 어떤 문장은 천천히 읽어야만 보이는 결이 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며 소리내어 한번 읽어보세요. 소리가 의미를 다듬고 말의 리듬이 사유의 리듬이 됩니다. 공자도 배움을 입으로 외우고 몸으로 익히는 방식을 중시했습니다. 입과 귀, 손과 눈이 함께 움직일 때 우리는 더 오래, 더 푸르게 기억합니다. 관계 속 배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즐겁지 아니한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과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누면 지식은 혼자만의 취미에서 함께 걷는 길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30분의 독서 통화나 스터디를 잡아보세요. 서로의 메모를 읽어주고 각자 한 문장을 추천하며 다음 달에 작은 실험을 약속합니다. 타인의 시선은 우리의 맹점을 밝혀주고 함께 정한 약속은 우리를 나태함으로부터 구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움은 나를 부드럽게 합니다. 더 알수록 단정 짓지 않게 되고 더 익힐수록 말이 조심스러워집니다.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 알미다 라는 말처럼 배움의 루틴은 겸손의 루틴이기도 합니다. 나는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타인의 말이 더 잘 들리고 내 말은 더 따뜻해집니다. 그렇게 생긴 신뢰가 다시 배움을 부릅니다. 혹시 오늘이 삐끗한 날이라면 이렇게 해보세요. 계획한 독서를 못했더라도 밑줄 친 문장 하나만 다시 읽습니다. 운동을 걸으면 계단을 한 층만 더 걸어 올라갑니다. 글을 못 썼다면 단어 3개만 기록합니다. 포기와 지속의 경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내일의 길을 열어줍니다. 루틴은 완벽함이 아니라 회복력의 다른 이름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사소하지만 선명한 보상을 주세요. 아침 루틴을 지킨 날에는 좋아하는 차를 한 잔, 저녁 복기를 마친 날에는 휴대폰을 10분 더 멀리 두고 깊은 숨을 3번. 보상은 유혹을 멀리하는 기술이 아니라 내가 지킨 약속을 몸이 알아차리게 하는 표시입니다. 몸이 기쁨을 기억하면 마음은 그 길을 다시 찾습니다. 끝으로 한 달에 한 번은 루틴을 가볍게 점검해 보세요. 유지, 삭제, 추가의 3칸을 만든 뒤 나에게 힘을 주는 루틴은 유지, 의미가 옅어진 루틴은 과감히 삭제, 요즘에 나에게 필요한 루틴은 아주 작게 추가합니다. 루틴은 신념이 아니라 도구이므로 나에게 맞게 바뀌어야 더 오래 갑니다. 가볍게, 유연하게, 그러나 성실하게 작은 배움 하나가 내일의 선택을 더 선명하게 합니다. 선명함이 곧 평안입니다. 오늘도 자신을 응원하는 쪽으로 한 걸음 더 가보세요. 저는 또다시 여러분들 위해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10분 지혜입니다. 오늘은 공자의 말씀 가운데 하나인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답지 아니한가라는 구절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는 누군가의 칭찬과 관심 속에서 자랍니다. 아이가 그림을 그리면 부모의 미소와 잘했어 라는 말 한마디를 갈망하고, 학생은 시험을 잘 보면 선생님과 친구들의 박수를 기대합니다. 성인이 되어도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칭찬을, 관계에서는 친구의 지지를, 온라인에서는 낯선 사람들의 좋아요를 기대합니다. 마치 인정이라는 빛을 받아야만 내가 존재한다는 확신을 얻는 듯합니다. 그러나 공자는 2500년 전 이미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답지 아니한가. 군자란 단순히 권력자나 학자가 아니라 마음을 다스려 성숙한 사람을 뜻합니다. 즉, 남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 그것이 성숙한 사람의 징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왜 이 말씀이 더 절실할까요? 바로 비교와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SNS만 켜도 누군가는 해외여행을 하고, 누군가는 다이어트에 성공했으며, 누군가는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회사 안에서도 비교는 끊이지 않습니다. 누구는 승진하고, 누구는 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누구는 더 주목받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나도 인정받아야 한다는 마음에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인정은 모래와 같아서 손에 움켜쥐려 할수록 빠져나갑니다. 공자가 말한 군자의 태도는 인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차원의 자유를 말합니다. 남이 알아주면 기쁘지만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는 것. 다시 말해 내 마음의 주도권을 남의 손에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내적 동기라고 부릅니다. 외적 보상과 칭찬이 아니라 스스로 의미와 가치를 느끼며 행동하는 힘이지요. 내적 동기를 가진 사람은 칭찬이 없어도 꾸준히 나아가고, 비난이 있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 작은 사례가 있습니다. 한 직장인은 늘 상사의 인정에 목말랐습니다. 보고서를 쓸 때마다 상사가 좋아할 표현을 고민했고, 회의 자리에서는 눈치를 보며 말을 골랐습니다. 당장은 칭찬을 듣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공허했습니다. 스스로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지요. 결국 그는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상사의 마음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성실하게 준비하고 진심을 다하는 것은 내 손에 달려있다. 그렇게 기준을 자기 안에 세우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사의 신뢰도 오히려 두터워졌습니다. 또 다른 예로 한 대학생은 SNS에 글을 올릴 때마다 좋아요 숫자를 집착하며 하루 기분을 좌우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사람들의 숫자일까? 아니면 글을 쓰며 성장하는 경험일까? 그는 작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숫자를 보지 않고 하루에 한 문단씩만 쓰기. 처음엔 허전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그는 자신이 글을 쓰는 과정을 즐기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남이 몰라줘도 자신이 성장했다는 증거가 쌓이자 마음은 더 안정되었습니다. 이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건 바로 자기 기준을 세운다는 점입니다. 외부의 인정은 변덕스럽지만 내 안의 기준은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정직하게 말했는가? 오늘 약속을 지켰는가? 오늘 작은 성실을 쌓았는가? 이런 기준을 세우면 남이 몰라줘도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인정 욕구는 본능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작은 성장을 기록해 보세요. 하루를 마치며 오늘 잘한 한 가지를 메모합니다. 오늘은 발표에서 침착했다. 회의에서 내 의견을 말했다. 아주 사소해도 괜찮습니다. 이 기록이 쌓이면 남이 몰라줘도 나를 지탱하는 증거가 됩니다. 둘째, 남을 먼저 인정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우리는 인정받기를 바라면서도 남을 인정하는 데는 인색합니다. 그러나 동료의 노력을 칭찬하고 가족의 수고를 격려할 때 내 마음의 갈증도 줄어듭니다. 인정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셋째, 때때로 멈추어 질문하세요. 나는 지금 누구의 인정을 갈망하고 있는가? 그 인정이 없으면 내 하루가 헛된가? 이 질문은 마음을 바깥에서 안으로 되돌려줍니다. 넷째, 자신만의 루틴을 만드세요. 매일 아침 스스로 다짐을 적거나 하루를 끝내며 성장의 흔적을 기록하는 작은 루틴은
외부의 평가 대신 내적 성장을 확인하게 합니다. 루틴은 흔들림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닷과 같습니다. 이제 조금 더 넓은 관점으로 생각해 봅시다. 인정 욕구는 사실 존재를 확인받고 싶은 갈망입니다. 그러나 존재의 가치는 남의 눈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공자가 말한 군자의 태도는 나는 이미 충분하다 라는 뿌리를 심어줍니다. 이 뿌리가 깊어질수록 외부의 폭풍에도 덜 흔들립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존감은 타인이 주는 박수 소리로 세워지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지킨 작은 약속이 쌓일 때 비로소 자존감은 단단해진다. 그렇습니다. 남의 인정은 바람과 같아 왔다 가지만 내가 나와 맺은 약속은 돌처럼 남습니다. 여기서 오늘을 위한 작은 실천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하루 나만의 기준을 하나 정하고 지켜보세요. 정직하게 말하기, 약속 시간 지키기, 작은 루틴 실행하기. 둘째, 잠들기 전 오늘 성장한 한 가지를 기록해 보세요. 셋째, 주변 사람 한 명에게 고마움이나 칭찬을 표현해 보세요. 이 세 가지는 인정 욕구의 굴레에서 벗어나 내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오늘 누구의 인정을 갈망했는가? 그 인정이 없다고 해서 내 삶이 덜 빛나는가? 나를 지탱하는 진짜 자부심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공자의 말씀은 결코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정에 목마른 시대일수록 남이 몰라줘도 성내지 않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심함이 아니라 자기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결심이며 내 삶의 주도권을 내 손에 쥐겠다는 선언입니다. 오늘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답지 아니한가라는 말씀을 통해 인정 욕구를 넘어서는 힘을 살펴보았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본능이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내적 성숙을 다질 때 우리는 더 자유롭고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또다시 여러분을 위해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10분 지혜입니다. 오늘은 공자의 제자 증자가 남긴 말, 나는 날마다 세 가지 점에 대해 나 자신을 반성한다라는 구절을 통해 자기 성찰과 성장의 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증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남을 위하여 일을 꾀하면서 진심을 다하지 못한 점은 없는가? 둘째, 벗과 사귀면서 신의를 지키지 못한 점은 없는가? 셋째, 배운 것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것은 없는가? 짧은 세 문장이지만 여기에 인간관계와 성실, 그리고 배움이라는 삶의 기둥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바쁘게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휴대폰 속 알람과 메시지가 쏟아지고 직장에서는 끝없는 업무가, 학생들에게는 과제와 시험이 기다립니다. 이런 일상 속에서 오늘 내가 제대로 살았는가라는 물음을 던질 틈은 사라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찰 없는 삶은 나침반 없는 항해와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방향을 잃기 쉽지요. 증자가 말한 날마다 반성한다는 습관은 바로 그 방향을 확인하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의 하루를 떠올려 봅시다. 회의 중에 상사나 동료의 말에 날카롭게 반응하고 퇴근길에 내가 너무 예민했나 라는 후회가 몰려옵니다. 하지만 이런 후회를 그냥 흘려보내면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반대로 하루의 끝에서 나는 오늘 동료를 대할 때
진심을 다했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내일은 같은 상황에서 더 차분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성찰이 쌓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모이면 인격이 됩니다. 학생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시험 성적만으로 자신을 평가하면 불안과 비교에 지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수업 내용을 제대로 익혔는가? 오늘 친구와의 약속을 지켰는가? 오늘 공부에 진심을 다했는가? 라고 묻는다면 성적 이상의 성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찰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바라보게 하고 과정 속에서 자신을 단단하게 세워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메타인지라 부릅니다.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능력입니다. 증자가 날마다 자신을 돌아본다는 말은 곧 메타인지를 일상화한 것입니다. 내가 진심을 다했는가, 신의를 지켰는가, 배움을 익혔는가를 묻는 순간 무의식적 행동은 의식으로 올라오고 의식된 행동은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성찰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해 드립니다. 첫째, 하루를 마칠 때 삼성오신 노트를 만드세요. 오늘의 3가지 질문을 적고 각 질문에 답을 남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오전엔 집중했지만 오후엔 산만했다. 이렇게 솔직하게 적으면 내일은 개선할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둘째, 성찰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기록은 기억보다 오래 가고 시간이 지나면 성장의 흐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실수와 작은 성취가 동시에 보이면서 삶의 궤적이 드러납니다. 셋째, 성찰을 행동으로 연결하세요. 반성만 하면 마음이 무거워지지만 구체적 실행으로 바꾸면 가벼워집니다. 예컨대 오늘 집중하지 못했다는 반성 뒤에는 내일은 핸드폰을 책상 밖에 두기 같은 구체적 실천을 더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달라지면 내일은 오늘과 달라집니다. 성찰은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볍게 합니다. 후회와 죄책감에만 머무르면 내일이 두렵지만 성찰은 희망을 줍니다. 마치 창문을 닦아 햇살이 들어오게 하듯 성찰은 마음을 투명하게 합니다. 관계에서도 성찰은 큰 힘이 됩니다. 친구와 다투었을 때 그 친구가 잘못했어 라고만 생각하면 갈등은 깊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신의를 지켰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내 태도를 바꾸고 화해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힘보다 나를 다듬는 힘이 관계를 회복하게 합니다. 배움 역시 성찰 없이는 깊어질 수 없습니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내가 이해한 것을 행동으로 옮겼는지를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자도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고 했습니다. 배움과 성찰은 늘 짝을 이룹니다. 여기서 오늘의 실천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하루 끝에 증자의 3가지 질문을 던지기. 둘째, 답을 기록하기. 셋째, 성찰을 내일의 행동으로 연결하기. 이 3가지만으로도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오늘을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나는 오늘 어떤 순간에 진심을 다했는가? 나는 누구와의 관계에서 신의를 지켰는가? 나는 오늘 배움을 어떻게 익혔는가? 이 질문은 하루를 정리해주고 내일을 준비할 힘을 줍니다. 현대인의 삶은 늘 분주하고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성찰은 길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5분이라도 자신을 돌아본다면 그 하루는 헛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성찰하는 습관은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관계를 따뜻하게 하며 배움을 깊게 합니다. 그것은 과거를 후회하는 일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또다시 여러분을 위해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10분 지혜입니다. 오늘은 공자의 말 가운데 인생을 6단계로 정리한 구절. 15에 배움의 뜻을 세우고, 30에 스스로 서고, 40에 미혹이 없고, 50에 천명을 알고, 60에 귀가 순해지고, 70에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를 넘지 않는다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짧지만 사람이 성숙해가는 과정의 핵을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6걸음을 현대인의 하루에 맞게 번역해보고 각 단계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과 질문을 나누려 합니다. 먼저 지학, 15의 뜻을 세움입니다. 뜻을 세운다는 것은 커다란 선언문을 적는 일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배우며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를 조용히 스스로에게 묻는 일입니다. 오늘의 언어로 바꾸면 학습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전공을 고르듯 배우는 방법도 고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책으로 배우고 어떤 이는 몸으로 익힙니다. 중요한 건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호기심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일주일에 2번 20분씩 업계 보고서를 요약한다. 같은 작은 선언으로 시작할 수 있고, 학생이라면 수업 후 핵심 문장 3줄을 친구에게 설명한다는 약속으로 충분합니다. 방향이 생기면 속도는 따라옵니다. 다음은 이립, 30의 스스로 섬입니다. 자립은 통장 잔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세우고 나의 기준으로 하루를 관리하는 힘입니다. 회사에서 평가를 받을 때도 나는 나의 일의 기준을 먼저 세웁니다. 예컨대 보고서의 품질 기준을 정확성, 간결성, 독자 배려 3가지로 고정하고 제출 전 체크리스트를 돌리는 습관을 들입니다. 관계에서도 자립은 필요합니다. 모든 모임에 따라가기보다 나를 지키는 거절의 문장을 준비합니다. 그 시간에는 제 집중 시간이어서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한 문장이 나를 세웁니다. 스스로 서는 힘은 작은 절차에서 자랍니다. 40의 부록은 흔들려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입니다. 정보는 넘치고 판단은 늘 바쁩니다. 이때 필요한 건 결정의 기본값입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선택 앞에서 3가지 질문을 습관화합니다. 1. 이것이 나의 장기 가치와 맞는가? 2.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이유와 1년 뒤에도 남을 이유는 무엇인가? 3.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감당 가능한가? 이 3 질문은 유혹을 선별하는 채가 되어줍니다. 한 중간 관리자의 사례를 들어봅니다. 그는 팀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 밤샘을 반복했고 번아웃에 가까웠습니다. 부록의 실천으로 업무 종료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오후 5시 40분 그날의 결정 3가지를 기록하고 다음날 첫 업무 1가지를 캘린더에 고정해두고 노트북을 닫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지만 3달 후 팀의 초점은 더 또렷해졌고 그는 야근 없이도 성과를 냈습니다. 흔들림은 줄고 중심은 굳었습니다. 쉰의 지천명은 나를 넘어서는 질서를 알아차리는 나이입니다. 여기서 하늘 천은 종교적 신념만을 뜻하기보다 나와 타인과 세계가 맺는 거대한 맥락입니다. 부모가 되어 자녀를 키우며 조직에서 책임을 맡으며 우리는 비로소 나만의 욕심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납니다. 그럴 때 지천명은 물음을 바꿉니다. 왜 나에게만? 에서 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로요. 한 임원의 사례. 그는 부서 구조조정의 중심에 섰고 미움받을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원칙을 명문화했습니다. 일 미래 전략에 맞는 핵심 역량을 보호한다.
이 사람의 존엄을 지킨다. 이행기간 전환 지원 진솔한 설명. 삼나부터 허리띠를 졸라맨다. 이 원칙을 바탕으로 그는 모든 면담을 직접 진행했고 남은 사람과 떠난 사람 모두에게 정중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천명은 폭이나 체념이 아니라 책임 있는 수용입니다. 예순의 이수는 듣기의 완성입니다. 나와 다른 말이 들어와도 자동으로 방어하지 않고 먼저 이해의 귀를 엽니다. 이순을 연습하려면 기술이 필요합니다. 첫째, 반사적 반박을 잠시 늦추는 3초 호흡. 둘째, 요약 반영. 그러니까 내 말의 핵심은 A와 B라는 거지. 셋째, 확인 질문. 내가 놓친 맥락이 있어? 넷째, 감정 라벨링. 그 말 속에는 서운함이 있었구나. 이 4단계만으로도 회의의 온도는 달라집니다. 한 교사의 예. 학부모 민원이 거세질 때 그는 대화벽에 내 문장을 붙였습니다. 일단 듣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는 맞습니까?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함께 설계했습니다. 어느새 그는 민원 해결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듣기는 굴복이 아니라 진정한 영향력의 전제입니다. 이른의 종심 소욕 분류구는 욕망과 도리가 하나가 되는 경지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는 것은 욕망을 억눌러 없앴기 때문이 아니라 욕망이 좋은 길을 스스로 찾도록 매일 다듬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지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의 층들이 마음의 자동항법으로 굳어질 때 도달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루틴이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를 고르고 마음 한 번을 가라앉히고 남은 음식을 나누는 아주 소소한 선택들. 도리는 큰 회의에서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씻고 정리하고 기록하고 감사하는 반복 속에서 우리는 넘지 않는 마음을 배웁니다. 이제 6단계 전체를 오늘의 하루에 포개해 보겠습니다. 아침은 지학의 시간입니다. 호기심을 깨우는 한 문장 읽기, 오늘의 질문 하나 적기, 낮은 일입과 부록의 무대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결정의 기본값으로 유혹을 거릅니다. 저녁은 지천명과 이순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상황이 나에게 요구한 것과 내가 들은 말을 정리합니다. 밤은 종심 소욕 분류구를 향해 가는 길입니다. 오늘 마음이 가는 대로 했으나 법도를 넘지 않았는가를 조용히 물어봅니다. 이렇게 하루를 설계해보면 인생의 긴 여정이 한 번에 24시간 안에 축소되어 들어옵니다. 실천 팁을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학 루틴 4가지. 첫 번째, 12분 탐독. 관심 주제의 짧은 글을 소리내어 읽고 핵심 단어 3개를 표시합니다. 두 번째, 30초 요약. 오늘 배운 한 줄을 스스로에게 음성 메모로 남깁니다. 세 번째, 질문 하나. 왜 그런가를 붙여 다음 학습의 실마리를 만듭니다. 네 번째, 공유 한 번. 동료나 친구에게 1분 설명. 설명은 최고의 복습입니다. 일입 루틴 4가지. 첫 번째, 아침 우선순위 3가지 설정. 오늘 반드시 끝낼 일. 3가지를 적고 캘린더에 시간 블록을 만듭니다. 두 번째, 체크리스트 고정. 내가 하는 일의 품질 기준을 3에서 5개로 문장화합니다. 세 번째, 거절의 문장. 그 시간은 집중 약속이 있어 어려워요. 다른 시간으로 제안 드릴게요. 네 번째, 에너지 예산. 회의 집중 회복 시간을 미리 분배해 과소비를 막습니다. 부록 루틴 3가지. 첫 번째, 결정 전 새 질문. 가치, 지속, 비용. 새 항목을 10점 척도로 점수화합니다. 두 번째, 유혹 보류 24시간. 감정이 강할수록 결정을 하루 미룹니다. 세 번째, 종료의식.
퇴근 전 내일의 첫 한 걸음을 달력에 고정합니다. 지천명 루틴 3가지. 첫 번째, 맥락 기록. 나에게 일어난 일을 사실, 해석, 감정, 요구 4칸으로 분리하여 적습니다. 두 번째, 원칙 선언. 내가 책임지는 자리에서 딱 3가지 원칙을 명문화합니다. 세 번째, 수용 문장. 이 상황이 나에게 요구하는 최선은 무엇인가? 종이에 크게 써둡니다. 이순 루틴 4가지. 첫 번째, 3초 호흡. 대화 중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반응을 늦춥니다. 두 번째, 요약 반영. 제가 이해한 핵심은 으로 되물으며 오해를 줄입니다. 세 번째, 확인 질문. 제가 놓친 것이 있나요? 로 맥락을 보충합니다. 네 번째, 감정 라벨. 그 말 속에는 서운함 혹은 걱정이 있었군요. 감정에 이름을 붙입니다. 종심 소욕 분류구 루틴 4가지. 첫 번째, 일일 소파. 오늘 한 작은 일탈을 적고 미소로 인정합니다. 과한 자책을 끊습니다. 두 번째, 기준 문장. 나는 선의, 존중, 정직을 넘지 않는다. 아침마다 소리내어 읽습니다. 세 번째, 자동 기부. 월급날 자동이체로 아주 작은 나눔을 설정합니다. 마음의 방향을 훈련합니다. 네 번째, 저녁 감사 3가지. 오늘의 넘지 않음을 찾아 3가지에 감사합니다. 현대인의 고민 몇 가지를 여기에 겹쳐보겠습니다. 첫째, 나는 너무 늦은 것 아닐까? 라는 불안. 공자도 70에 이르러서야 마음과 도리가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늦음은 실패가 아니라 기피의 다른 이름입니다. 둘째, 나는 기준이 자꾸 흔들린다. 기준은 선언이 아니라 훈련으로 단단해집니다. 오늘의 작은 체크리스트가 내일의 중심을 만듭니다. 셋째, 타인의 말에 쉽게 상처를 받는다. 이순의 기술을 하루에 하나씩만 적용해 보세요. 들을수록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움은 강인함이 됩니다. 사례를 하나 더 나눕니다. 42의 워킹맘 A는 부록이라는 말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회사에서는 승진 경쟁, 집에서는 육아와 살림, 공부는 늘 미뤄졌지요. 그는 6단계에서 각기 하나의 미니 습관만 가져왔습니다. 지약, 매일 아침 출근 전 8분 독서, 일입, 업무 품질 체크리스트 사항, 부록, 큰 결정은 24시간 보류, 지천명, 가족 운영 원칙 3가지, 정직, 존중, 여유, 이순, 아이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기, 종심 소욕 분류구, 잠들기 전 감사 3가지. 석 달이 지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달라졌다기보다 내 하루의 질감이 달라졌어요. 같은 하루인데 훨씬 견고해요. 큰 변화는 작은 반복이 만들어냅니다. 또 다른 예는 대학생 B입니다. 그는 진로를 정하지 못해 불안했습니다. 지학을 위해 관심 수업을 듣고 핵심 문장 3개 뽑기를 시작했고, 일입을 위해 시간 블록 공부 50분 플러스 10분 휴식을 고정했습니다. 부록을 위해 유행 진로 대신 내가 몰입한 순간의 기록을 모았습니다. 지천명은 봉사활동에서 배웠고 이수는 동아리 운영에서 연습했습니다. 1년 뒤 그는 말했습니다. 정답을 찾은 건 아니지만 내가 서 있을 자리를 발견했어요. 서 있는 법을 알면 길은 스스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6단계 전체를 지지하는 기반을 덧붙입니다. 바로 환경 설계입니다. 의지는 소모되지만 환경은 우리를 밀어줍니다. 책상 위엔 오늘 쓸 펜과 노트만 남겨두고 휴대폰은 다른 방에 둡니다. 캘린더는 회의보다 집중 시간을 먼저 채웁니다. 집 현관에는 나눔 상자를 둬서 나가는 길에 채워 넣습니다. 이런 환경은 말없이 나를 훈련시킵니다. 결국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도 넘지 않게 만드는 건 마음 그 자체만이 아니라 마음을 도와주는 환경입니다. 보너스로 2가지 리추얼을 더 제안합니다. 첫째, 주간 점검 15분. 금요일 오후나 일요일 밤에 캘린더를 열고 이번 주 배운 한 가지, 지킨 습관 한 가지, 수정할 습관 한 가지를 적습니다. 유지, 삭제, 추가의 3칸만 채워도 다음 주의 피로가 줄어듭니다. 둘째, 실패 복구 루틴. 루틴을 놓쳤다면 그 자리에서 2분만이라도 축소 실행을 합니다. 책 첫 문장만 읽고 덮기, 노트 날짜만 쓰기, 스트레칭 30초라도 하기. 끊어지지 않았다는 감각이 다음 날의 자신감을 지켜줍니다. 속도보다 연결이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의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지금 6단계 중 어디에서 가장 연습이 필요한가?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미니 습관 하나는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하루를 마치며 나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지만 법도를 넘지 않았는가를 잠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방향을 만들고 반복은 길을 만듭니다. 하루 점검을 위한 7문장을 벽에 붙여두세요. 1. 오늘의 뜻은 한 줄로 분명했는가? 2. 스스로 선 기준으로 시간을 배분했는가? 3. 결정 전에 새 질문을 통과시켰는가? 4. 상황이 요구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는가? 5. 타인의 말을 끝까지 들었는가? 6.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선과 존중을 넘어선 부분은 없었는가? 7. 감사할 일을 3가지 적었는가? 이 7문장은 하루를 가볍게 정리하고 다음 하루로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맺겠습니다. 공자의 6단계는 시대와 나이를 넘어서는 인생의 지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속도로 걷지만 누구나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뜻을 세우고 스스로 서고 중심을 찾고 더 큰 질서를 배우고 경청하고 마침내 자연스러움을 배우는 길. 이 길을 하루의 루틴으로 번역하면 삶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서두르지 않되 멈추지 않는 걸음으로 오늘 한 걸음만 옮겨봅시다. 감사합니다. 저는 또다시 여러분을 위해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